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중계 러셀에서는 고 1, 2, 3을 함께 맡고 있고요. 또 다른 대치에서는 그 현대고 세화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자사고 위주로 많이 맡고 있어서 선덕고도 이번에 새롭게 맡게 되면서 이제 선덕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그 또 수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이제 전에 교사로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표로 제가 넣어놨고요. 보시면 내신 9등급제와 5등급제의 차이를 이제 비율표로 제가 작성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9등급제에서는 2등급까지가 누적 비율 11%였는데요. 이제는 1등급이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5등급으로는 아이들을 확실하게 변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대학에서도 면접형을 조금 더 늘릴 거고 그리고 또 수능 최저도 다시 살아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가급적 지식 암기 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라. 근데 이 점은 이미 이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던 그 전에 교육과정이던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덕고의 이제 평가계획 분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 평가계획 분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국어 1은 수행평가 50, 중간기말 합쳐서 50으로 총 1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이제 다른 학교 설명회를 잠시 하고 왔는데 일반고와 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 수행평가의 비중을 40% 이상 잡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40, 지필을 60 정도 잡으세요. 근데 제가 맡은 지금 모든 그 자사고는 다 수행 50, 성적 지필고사 50으로 잡고 계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학교 아이들이 물론 선덕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 이제 아이들이 나 이미 학원에서 배웠어 이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좀 등한시한다거나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행평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잡으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자사고에서 근무했던 교사로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시험을 이제 너무 빡빡하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25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1영역, 2영역, 3영역이 있을 때 10점, 20점, 20점이었던 게 올해는 20, 10, 2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덕고의 평가계획 분석인데요. 보시면 지필 평가가 50이어서 중간 25점, 기말고사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행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도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 근무할 때도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25점 한 거다. 이 중간고사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걸 늘 항시 이야기해줘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선생님 본 애들도 다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거든요. 지금부터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못 봤네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의욕이 떨어져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 잘 안 챙기려고 한다든지 수행평가 그냥 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선을 긋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필평가는 이제 중간 25, 기말 25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컷이 아마 91에서 9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그 서답형 완벽하게 이제 점수가 나와 봐야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점수 때는 사실 지금 현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한 이후로 가장 정형화된 점수대예요. 점수가 너무 낮아도 1등급인 친구들에게 표준 점수나 이걸 치환했을 때 크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 추세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한 문제라도 실수한다면 이제 제가 옆 친구보다 이제 실수하게 된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덕고 1학년의 경우 이제 공통국어 그 본 교재와 사실 부교재가 2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공통국어 이제 지학사 거를 택하고 있고요. 부교재는 문학이랑 이제 독서, 비문학, 마더텅 그걸 같이 하고 있고 그 선덕고 2학년의 경우 문학 교과서와 함께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사고에서 근무할 때 제가 고2와 고3을 같이 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고2 친구들에게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자사고에서 미리 좀 연습시키시는 겸 이제 부교재로 많이 택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1학년 친구들에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그 공통국어, 국어 1, 그때는 그냥 국어 상하였는데요. 그때는 그냥 국어 1에서도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맛보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 문학과 화법과 언어가 있다. 그리고 올해 중간고사가 그 작년 1학년에 비해서 조금 쉽다고 느껴졌던 건 뭐냐면 원래 보통 문법으로 퀴즈 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수 얘는 몇 점이게 이런 것들을 많이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어디지? 라고 이렇게 길을 잃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이제 자동화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어서 아이들이 좀 비교적 쉽게 풀어낸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문법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의 TMI지만 저의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귀여운 막내 동생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08년생인데 그 친구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절대 재수 없는 08년생이라고 해서 재수라면 큰일 나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까지는 화법과 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면 됐는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필수여서 2학년에 올라가면 1학기에는 문학, 2학기에는 화법과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사실 1학년 애들한테도 지금 강조하는 게 문법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문법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공통국어 교과서를 잠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사고답게 교과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3작품, 배를 매며와 기적, 그리고 2작품이네요. 그 2작품만 실제 나왔고요. 나머진 다 부교재에서 나왔습니다. 꿈틀 문학 부교재에서 나왔어서 저희가 그 부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들도 함께 엮으면서 이따가 잠시 그 직보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얘랑 엮어볼까? 쟤랑 엮어볼까? 하면서 그 꿈틀 문학 부교재에서 조합되어 있는 애들을 다시 조합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출제를 할 때 절대 똑같이는 출제하지 않거든요. 절대 똑같이 출제하지 않고 얘랑 비슷한 애는 쟤니까 쟤랑 한번 엮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조합을 많이 만드는 연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작품 암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작품 암기가 아니라 갈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외부 지문에 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시면 뒤 슬라이드에 그 3단원부터 5단원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크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5단원에 있는 문법 요소의 어휘, 이 부분이 다시 또 문법에 세분화되는 파트여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문법 파트가 빠지지 않고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뿐만 아니라 사실 부교재가 2권이나 됩니다. 그 2권 중에 한 권은 꿈틀 문학이어서 그 꿈틀 문학은 수업을 해주시지만 두 번째 그 부교재인 독서 마더텅은 크게 수업은 안 해주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지문 중에 한 지문을 수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지문을 수업을 해주실 때도 이건 그냥 수업해주는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근데 재작년 기출문제에 그 24학년도 중간고사에 그 양전자 단층 촬영 지문이 있길래 야 그러면 근데 또 하필 수업을 이걸 해주셨어? 이걸 조금 집중해서 더 봐보자 했는데 올해 중간고사에도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경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시험 범위 보시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의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학년은 그걸 넘어섭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왜 많은가 했더니 수업 시수가 다른 학교는 다 문학이 3단위 혹은 4단위 정도인데 이 학교는 5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시수가 많았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학기 중간고사 1학년의 것을 실어왔습니다. 교과서, 문학,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화법과 의문, 그리고 부교재, 문학과 독서 해서 교과서와 부교재의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부교재가 많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대화의 원리, 화법 부분은 한 문제에 출제됐고요. 수업도 그냥 간단하게 훑고만 넘어가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보다는 의문 변동이 훨씬 많이 나오겠다라는 걸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배를 매며, 그리고 배를 매며 뒤에 실려 있는 게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그 배를 매며를 더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실려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두 작품과 기적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건 작년에도 교과서에서는 배를 매며와 기적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진달래꽃 가는 길, 제망매가 안민가 요렇게 묶여 있었던 세트인데 저희가 배우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야, 가실이랑 청산별곡이랑 비슷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조합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조합을 새롭게 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내문항, 서술형 한문항, 그리고 대화의 원리 한문항, 의문변동 세문항, 그리고 부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18문항과 서답형 2문항, 그리고 부교재 독서에서 2문항 정도가 나왔고, 특이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시험 문제를 낼 때 아이들에게 시험 범위로 이만큼 배운 걸 다 던져주고 이걸 다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다 출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전 범위를 압축적으로 공부를 잘 했는지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26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와 있었던 객관식 11번입니다. 가와 보기 송인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다음 5가지의 선지를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아이가 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줬는데 너무 귀엽게 얘가 아닌 이유 5번을 해놓고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적어 두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종 직보 자료와 함께 수업 자료로 나갔던 그 가시리의 수업 자료로 야, 이 한해 응축이 송인으로까지 이어져 라는 걸 많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진달래꽃까지 함께 보는 걸 이어갔었는데 그때 최종 직보 자료에 소망을 직접 표출하는 거고 화자의 태도는 근데 소극적이야.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말이랑 아이들은 아직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이라는 말이 약간 부딪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잘 봐 라고 했는데 아이가 문제 풀 때 정서 아니지 라고 지우고 이제 소망이라고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하고 칭찬을 막 쏟아주었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직보 자료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독고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생규 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 있었었는데 이생규 장전이 실려 있었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교과서 자체에 실려 있는 내용이 길지 않아서 제가 생략되어 있는 장면을 살려주면서 주로 내신에선 이런 걸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삽입된 노래의 기능을 저 거의 암기식으로 이게 어떤 기능이라고 막 하면서 교육을 했었는데 문제 1번에 딱 나왔더라고요. 산문 중간에 삽입된 노래의 기능을 찾아봐 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서 그거 하나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너스로 아이들에게 수업 자료로 만들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선독고 출제 경향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교재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 부교재의 비중이 훨씬 크고 실질적인 변별력은 사실상 부교재에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작품 수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작품에 대한 내용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교재로 수업을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작품을 출제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셨던 내용의 전 작품을 출제하셨기 때문에 일부 선택,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선택학습을 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작품의 핵심 소재와 표현 방식,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정리한 후에 이번 수업처럼 최대한 많은 조합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과서도 필수로 대비해야 한다. 이게 아무리 그 모든 부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나오긴 꼭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기말고사의 변수는 꼼꼼함입니다. 특히 기말고사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는 음운 변동은 이미 했기 때문에 문법 요소가 지금 남아있는데, 문법 요소의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 대비를 하느냐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저의 그 성과 및 강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실어 두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내신 성과에 대해서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2학기를 중점적으로 넣어 두었었는데요. 2학기에 이제 그 등원 당시에는 4등급이었던 친구가 종합 1등급으로 갔고, 또 종합 1등급이었던 사례, 그리고 요 밑에 1등급인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등원했을 땐 거의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얼굴로 왔었어요. 그 선생님, 엄마가 전 대학 못 간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 이제 4등급 맞았다. 엄마가 4등급이면 대학 못 간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3등급이고 얘가 4등급인데, 저 3등급인 친구가 먼저 자기는 대학 못 간다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4등급인 친구가 야, 난 4등급이야. 난 아예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친구를 잘 어르고 달래서 아니다. 이 5번의 종합 시험 중에 한 번 지금 성적 나온 거다. 2학기 충분히 다시 뒤집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두 친구 모두 성적이 올랐다라는 걸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로 해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지치고 어느 포인트에서 조금 공부 이거 힘든데 라고 포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자사고인데 남고였던 자사고였어서 남학생들이 그 공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잘 놓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특히 국어의 경우 애들이 자꾸 거부하는 게 있어요. 약간 받아들이기를 약간 거부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선덕고 1학년은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고 있고, 선덕고 2학년은 토요일 오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휴일에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